오늘은 임페리얼 공대 합격생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 중고를 전부 다 해외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RGCSE와 IB를 마치고 대학교 지금 3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어나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한 상태로 그 어릴 적부터 이제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커리큘럼 정하는 것도 꽤 중요하니까 그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이제 할지 뭐 9학년 정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GCSE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RGCS를 하면서 10개인가 11개 과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A스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할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GCS에서도 여러 가지 막 트리플 어워드나 더블 어워드 이렇게 과학을 2개 하냐 3개 하냐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때부터 약간 이과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트리플 어워드를 하면서 바이오, 캠, 피직스 이렇게 3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거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시험 전 무조건 셀러버스 위주로 그렇죠. 공부를 하고 그게 잘 됐기 때문에 IB로 잘 넘어가서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리플 어워드 말고도 매스도 그냥 매스가 아니라 퍼더 매스까지 당연히 했겠죠. 아,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과정에서 그 대학을 이제 어디로 갈지 언제쯤 정했을까요? 저는 대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지하게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고등학교가 영국계 학교다 보니까 영국 대학들을 좀 더 푸시를 해줘가지고 영국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지원할 때 저는 영국을 갈까 한국을 갈까 이렇게 2가지 옵션을 두고 있었는데 영국에 괜찮은 데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포기하고 영국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뭐 GCSE는 그냥 뭐 2년 차만 한국 입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뭐 안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모든 입시는 거의 뭐 9학년 정도 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뭐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9학년 정도 때는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뭐 예를 들면 뭐 영국계 학교가 입시에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영국계 학교를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은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GCSE 과정을 들을 때 보통 뭐 7과목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10과목 이상을 들어요. 그 입시 결과 좋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10에서 12과목을 듣고 전부 다 이제 A스타인데 뭐 한두 개 정도 A스타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GCSE 과정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 내 아이는 뭐 옥스브리지도 지원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임페리얼이나 뭐 문과 쪽이면은 뭐 LSE 정도가 될 수 있고 뭐 그 정도로 끝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학교에 합격이 된다면 사실은 뭐 3년 특례나 이런 걸로 한국에 오더라도 연고대를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 인텔리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뭐 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학교 추천으로 GCSE 12개를 들었는데 봤더니 A는 몇 개 없고 대부분 다 B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의 학교에 가기에는 뭐 그 GCSE 과정에서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원하신다면은 더 이제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9학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면 입시가 이제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IB로 들어가면서 11학년 입시를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predicted scores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11학년 때 시험 본 결과로 이렇게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점수가 잘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숙제는 뭐 기본으로 했고 뭐 보충 수업이나 아니면 뭐 워크숍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했다면
참석을 해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나 뭐 질문들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존재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1학년 때 IB를 적극적으로 임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L로 Chemistry, Physics, Math, Economics 4개를 듣고 스탠더드 레벨로 English Literature랑 그 Foreign Language로 Mandarin을 했었는데요. 좀 특이 케이스로 HL을 4개 한 케이스긴 한데 네네네. 이게 제가 Economics를 HL로 할지 SL로 할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제가 이과 쪽으로 대학을 진학할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이 레벨 서브젝트를 고른 거였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경제 쪽에 관심도 있었고 아무리 이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에코노믹스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IB, HL 4개를 하는 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하겠다는 친구들이 뭐 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보통은 그 중에 하나를 보통 뭐 코리아나 HL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콘까지 HL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입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한번 그거는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HL을 4개로 해야 되는 그 이유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말을 이제 그 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에 많이 필요하니까 나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다 이해했는데 네. 뭐 선택한 다음에 이제 후회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HL을 4개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IB 때는 쉬는 시간이나 약간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좀 줄어들으면서 친구들은 쉬고 있을 때 저는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경제를 HL로 한 거는 딱히 후회가 되진 않습니다. 좀 성적도 잘 나왔고 유용하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전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 재밌냐면 결국은 이제 입시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가 되게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HL을 하면서 뭐 힘들기는 했죠. 근데 결국은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 그냥 무조건 입시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를 아는 것은 이공계생이더라도 결국은 크게 이제 자기한테 유용할 거라고 보고 갔던 거고 현재로도 그 유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즐겁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뭐 HL 4개를 하면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결국은 뭐 공부라는 것은 언젠가는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다독여 주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IB를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로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영국 입시랑 그 다음에 또 미국도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국도 사실은 내가 볼 때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국가 선택한 그 뭐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한 후에는 준비를 어떻게 했고 몇 점이 나왔는지가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미국이랑 영국, 한국 이렇게 3가지 옵션이 크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영국을 그 중에 뽑게 된 거는 그래도 학교의 영향이 가장 컸고 맞습니다. 미국이 사실 학비가 조금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그렇죠, 영국보다. 그렇죠. 4년이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영국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년 특례가 안 되고 사실 11년 반만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11년 반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12년 특례가 안 돼서 그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 한국에 지원을 하려면 졸업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상 그냥 영국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영국부터 얘기할까요? 그래서 영국 준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옥스브리지 얘기를 먼저 합시다. 네. 그래서 영국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IB 점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Predicted Scores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다시 오퍼를 줘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지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바라보고 저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뭐 하이 레벨 뭐 몇 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스탠더드 레벨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조금 더 덜 하이 레벨에 비해서 좀 덜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이 레벨을 하면서 저는 총 39점을 받았는데요. 네네.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 다 합쳐서 26점이 나왔고 나머지가 스탠더드 레벨이랑 그 TOKE 그 점수가 합쳐서 39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45점 만점이니까 6점이 어디서 빠졌는지를 말해주면은 네. 이 보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빠를 것 같거든요. 저는 6점이 그 잉글리시랑 만다린에서 3점이 빠지고 TOK하고 이 A와 B를 맞아서 총 2점을 받아가지고 39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오프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내가 보기에서 26점이니까 네. 아마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공이 이제 뭐 캠인데 뭐 캠은 몇 점이었나요? 아니면 캠에서 6점 나오면은 못 가나 뭐 지원 못 하나요? 이 질문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 캠에서 6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질문했네요, 역시.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운 좋게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도 잘 봤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잘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잘 돼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도 살짝 따라줬던 거긴 하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또 하이 레벨 피직스와 에코노믹스, 매스 그 다른 세 가지 과목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교들이 봐가지고 뽑을 때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캠 전공이더라도 그러니까 뭐 IB에서 캠이 뭐 만점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게 이제 준수하다면 사실은 당연히 원서를 써볼 수 이제 있는 거겠죠. 써볼 수는 있죠.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옥스브리지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해보면은 지금 옥스브리지 이제 그 뭐 선택을 한 거랑 그다음에 거기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인터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옥스브리지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옥스퍼드 화학과는 시험은 없지만 인터뷰 면접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화학 선생님이랑 같이 모의 면접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뭐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에 관련 팁이나 그런 걸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붙지는 못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도 뭐 옥스브리지 나오신 분인가요? 선생님은 옥스브리지 나오신 분이 아니지만 그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준비 도와주는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계 국제학교 중에서 이제 옥스브리지를 보내는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들은 학교에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을 일단 먼저 믿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면접을 보러 이제 옥스브리지를 가서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가는 친구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갈 때 한꺼번에 옥스브리지 면접이랑 임페리얼 면접 같이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한꺼번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예, 저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좀 표현을 하고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게 된다면 가서 하는 걸 훨씬 더 추천하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한테도. 그랬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뭐 갈 수만 있다면 먼저 가는 거를 이제 먼저 추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또 이것도 질문 나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옥스브리지만 면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임페리얼도 면접이 있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임페리얼 면접 얘기도 그 대학교 면접 있었던 학교도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전 5개 중에서 임페리얼이랑 옥스퍼드만 면접을 봤었는데요. 다른 과들은 모르겠는데 임페리얼도 화학과에서는 면접을 봐요. 네네. 그래서 그쪽 면접도 옥스퍼드랑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영국 대학교 면접 특성상 과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 얕은 지식으로 얼마나 순발력 있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어빌리티를 테스팅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임페리얼 화학과도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본인이 받았던 이제 질문을 하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에 달리 조금 더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제가 저희 IB 때 화학 관련된 과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 형식으로 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디를 붙으셨고 임페리얼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옥스퍼드만 빼면은 나머지 4개는 다 붙었었는데요. 네네네. 제가 임페리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물론 그 순위를 안 봤다면은 거짓말이고, 네네네.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가지를 얘기하자면, 저는 런던이란 크고 글로벌한 도시에서 그렇죠. 살고 싶었고, 그리고 임페리얼이 워낙 세계적이고 유명하신 교수님들과 엄청 뛰어난 연구실들, 그런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저도 뭐 그 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에 합격을 한다면 정말 다들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사실 만족도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되게 정말 좋은 친구들과 정말 훌륭한 학생들과 훌륭한 교수님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고 하면 뭐 사실 완전 추천을 할 만한 학교인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임페리얼 칼리지 좀 다녀보셨으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공부했을 그 학교를 다녀본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일단 재학생으로서 실제 다녀보니까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임페리얼이 워낙 뛰어난 교수님들과 연구실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마다 퍼스널 튜터가 어사인이 돼 있고, 수업 같은 것도 조그만 그룹 형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거 외에도 매주 저희는 화학과 같은 경우는 매주 시험이 있고, 또 여름 동안 추가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지원을 해가지고 여름 동안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좋은 인디비주얼 그런 케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매우 강추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임페리얼 칼리지 그 공대 합격자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